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유동성 압박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거론되는 금융 규제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가 이번엔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 조일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는데 유예기간 내에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차익의 최고 7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다만 조정대상 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서 4에서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둡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네, 이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뿐만 아니라 재경부와 또 국토부까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금융과 세제, 그리고 공급 정책의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5대 시중은행과 사모금융권을 소집해서 세 번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출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대출 규모와 만기 연장 실태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적용 범위 논의에 나선 겁니다. 핵심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규제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의 담보 인정 비율 LTV 0%가 적용돼서 사실상 대출이 차단돼 있습니다. 당국은 이 기준을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즉 LTV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및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담대를 LTV 0%로 제한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투자와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대출까지 같은 잣대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작년 1.8%보다 더 낮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총량 목표를 부여해서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는 핀셋 규제가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자금 여력이 있어도 총량 한도에 막혀서 대출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RWA 상향입니다. 현재 20%인 다주택자 대출 RWA를 25%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RWA가 높아지면 은행은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쌓아야 하고 이는 곧 대출 여력 축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환경을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게 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정책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메시지도 굉장히 좀 직설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세제, 규제, 금융 하여튼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거는 하나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예. 이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도 좀 근본적인 부분도 좀 예.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자신의 X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정부에 맞서지 말라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크게 꺾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직접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자신감을 표출한 겁니다. 또 부동산 정상화를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에 비유하면서 오히려 부동산이 더 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이 가진 규제, 세제, 금융, 공급이라는 막강한 수단을 동원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이은 발언에 시장 분위기도 예사롭진 않습니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전월세나 매매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집값 상승을 당연하게 보던 분위기가 한 달 만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24에서 108로 16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폭의 하락입니다. 작년 내내 이어지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단 한 달 만에 가파르게 꺾인 겁니다. 급처분 매물도 늘고 있는데요.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20% 이상 증가해 6만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성동구는 50%가 넘게 늘었고 송파, 동작, 강동구 등에서도 처분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견디다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전월세 변동성은 변수로 꼽힙니다. 대출이 막히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시장 안정이 곧바로 전월세 안정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절세용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억 원씩 호가를 내린 매물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강남 3구 등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초구는 상승폭이 0.13%에서 0.05%로 줄었고 강남구는 0.01% 상승에 그치며 4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호가를 내린 매물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구 압구정동의 압구정 신현대 183제곱미터는 최근 호가가 91억 9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록한 최고가 128억 원보다 36억 1천만 원 낮은 수준입니다. 압구정 현대 67차 144제곱미터도 정고점인 지난해 7월 81억 원보다 11억 500만 원 낮은 69억 9,500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다주택자를 급격히 압박할 경우 임대 물량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이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물량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물론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하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매수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라든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들이 낮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들이 그러한 집들을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원활한 유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앞서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기적의 논리라며 일축한 바 있는데요.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매물 증가와 금융 지원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가 시장에 나온 매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의도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이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뤄질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뤄질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